나땅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지난번 영상에 눈썹이 없어가지고 모나리자처럼 나왔나봐요. 그게 제가 화장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 건강이 매우 좋습니다. 그 목소리만 조금 크게 안 나와서 그렇지 다른 건강이 매우 좋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주 이번 주에 되게 좋은 소식이 좀 많았어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낙찰 5개 정도 받았고 이번 주에는 오늘이 화요일인데 어제 막 낙찰 하나, 매도 하나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올리지를 못하는데 이게 경매 사건이다 보니까 주소 같은 게 오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다 올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저희 매주 낙찰 소식, 매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또 매도 소식은요,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릴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요. 한 사람이 이제 경매 공부를 시작을 해서 실제로 첫 번째 성공을 하기까지 사실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구별님은 제가 실전반 처음 시작했을 때 1기로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제 두 번째 매도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이 그 6월 3일 이걸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매도 소식입니다. 그 제가 어떤 물건을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맨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요점만 얘기를 하면은 4억 2,150만 원에 낙찰받아서 4억 8천만 원에 매도를 하셨고 인테리어를 한 1,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부분 수리만 해서 매도를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하셔서 저랑 통화를 했는데 늘 이런 그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강의를 한다는 게 진짜 너무 즐거운 일 같아요. 자, 오늘 이거 어떤 물건인지 좀 대충 제가 설명드리고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강의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릴 물건은 1호선 역세권인데요. 1호선 역세권에 그 송내역 1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은 1호선 급행역이 있는 지역에 또 그 택지지구가 있는 어떤 역들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타고 내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송내역이 약간 그런데요. 중동역이나 다른 역보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택지지구라서 그런데요. 이 상동에 5구제곱미터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6,250만 원이니까 2,6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으로 입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권리 분석은 소유자, 이렇게 후순위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뭐 걸릴 건 없어요. 선대출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임차인이 계셔가지고 사실상 거의 깡통주택이었습니다. 이게 시세가 오를 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영원으로 투자하는 방법이죠. 선대출 그리고 후순위 임차인 이렇게 해서 거의 매매가 육박하는 어떤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시다가 이게 시세가 조금만 떨어지거나 내가 현금이 부족해지면은 이 자산이 완전히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호가와 실거래 차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2억 6천이 최저 매각 가격이지만 2억 6천에는 낙찰이 안 될 것 같고요. 1층이니까 다른 물건보다는 싸게 낙찰이 될 겁니다. 1층에 대해서 뭐 1층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경매는 일반 매매랑은 달리 경쟁을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1층은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1층이 싸게 낙찰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1층도 추천을 드립니다. 거래가 잘 되는 지역에 1층은 추천을 하고 있어요. 단기 매도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은 데를 엄청 싸게 받기는 좀 힘들어요. 입지가 애매한데 거래가 잘 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납니다. 반달동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큰 단지 안에 조금씩 나눠져 있는데요. A타입이랑 B타입의 시세 차이가 약간은 있는데 거래량이 차이가 조금 납니다. 왜냐면은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한 400세대가 넘고 B타입은 100 몇십 세대가 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한 3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래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평수를 같이 봤을 때는 거래가 여기 A타입은 잘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실 때는 평수를 위주로 보게 되는데 이 호가를 볼 때는 A타입, B타입을 같이 봐요. 5구제곱미터 방 3개짜리를 구조가 조금 달라요. 근데 보면 호가 대비 지금 실거래 대비 호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래요. 거래가 조금 되는 지역들은 내가 이전 실거래보다 더 싸게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전 실거래보다 호가가 약간 높은 게 기본인데 컨디션이 나쁘다거나 새해가 끼어 있다거나 어떤 그 조금 빨리 팔아야 될 사정이 있으면 호가보다 실거래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같은 컨디션일 때는 시세보다 살짝 높게 내놓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호가와 실거래는 그래요. 지금 보면은 중층이
일층이 3억 8천, 호가는 지금 거의 이제 4억부터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최저 매각 가격 2억 6천에서 그 사이에 아마 낙찰될 건데 1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약간 조금 저렴한 가격에 낙찰이 될 겁니다. 자, 호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팔거나 사려는 물건의 값을 부르는 거, 그러니까 부르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호가를 받아들이면 그게 이제 실거래가 되고 신고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급지 뭐 평당가 높은 지역에서는 실거래와 호가 사이가 굉장히 멀어요. 얼마 전에 낙찰된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실거래가 40억이고 호가가 44억이었는데 경매 낙찰은 40억 약간 넘는 가격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고가, 내가 44억에 이거를 사는 것보다 실거래, 이미 그 가격에는 호가가 없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 지난 가격이라도 나는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평당가가 중하위권 지역들은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낮은 가격이 될 거다. 호가가 높으면 실거래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 정도 컨디션에서는요. 자, 반달동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내역에서 여기에요.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라서 여기서 가깝고 여기가 이제 상가가 많이 있어서 살기가 되게 좋을 거예요. 공원 약간 있고 초중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에서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고요. 저는 20년도 이전의 어떤 흐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20년도 이전에도 조금씩 우상향하던 그런 경향을 보이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33년 차로 약간 애매한 연식이에요. 많이 오래됐죠. 많이 낡았는데 일단 약간 우상향이고 3억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지금 저희가 최근에 지난주에 낙찰받은 게 명도가 벌써 다 된 물건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3억대 우성 아파트라고 그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중층 실거래가 이제 3억대 중반 정도 되는데 1층을 2억대에 받았어요. 2억 9,700 정도에 받았는데 경매 대출 상담을 받았더니 신탁 사업자 대출로 2억 7,4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대출을 80% 정도 받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제가 3천만 원이 있으면 사모시고 1억 5천만 원 이하의 물건을 받아서 1억 2천만 원 정도 대출 받고 자기 돈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지금은 1억 5천만 원짜리 1억 2천 대출 80% 하는 것보다 3억짜리 아파트를 대출을 2억 7천 정도 하는 거를 금융권에서 수도권 이 지역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게 대출 서류를 내보시면 알겠지만 서류가 넣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 번거로운데 그거에 비해서 볼륨이 너무 작으면 까다롭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지방 아파트가 시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3천만 원으로 3억짜리 90% 대출 받는 게 1억 5천짜리 80% 대출 받는 거 똑같은 3천만 원으로 했을 때 더 훨씬 더 대출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도 더 많이 나죠. 제가 매매가 10% 정도 수익이 난다고 했는데 1억대로는 수익 2천만 원 정도 차이 2천만 원 정도 보면은 적당한데 3억대에서는 3천만 원 수익을 목표로 하니까 더 좀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대출이 나오는 90% 나오는 어떤 지역을 미리 이제 상담을 하고 들어가시면은 좀 3천만 원으로도 사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대대로 1층에 입찰가는 되게 낮은 편이에요. 이게 작년에 제가 좀 추천을 했었는데 저희 반에서는 아무도 입찰 안 했어요. 물건을 워낙 많이 추천하다 보니까 뭐 놓치는 것도 있고 그냥 갈까 말까 하다 안 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한번 4억 2천에 낙찰됐다가 불허가가 났는데 권리 분석에는 하자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매각이 되면서 재매각이고 1층이라 낙찰가가 3억 7천에 단독 낙찰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3억 4천에 다 썼어도 낙찰이에요. 혼자 있으니까. 그러면은 1층이라서 거래가 안 되냐? 입지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은 주변이 막 허벌판이고 초등학교 하나만 있고 파리바게트만 있고 별다른 그 시설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살기 좋은 지역에 들어가는 프랜차이즈 보시면은 뭐 다이소, 스타벅스,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트, 올리브영 이런 일정 규모 이상의 상권이 형성이 돼야 들어가는 그 프랜차이즈 중에서 가장 입문 단계가 파리바게트예요. 사람이 빵을 다 사 먹거든요.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하나만 좀 대단지가 있어도 들어가는 게 파리바게트
같은데 지금 여기서 파리바게뜨 말고는 별다른 그게 없고 교통이 뭐 어떠냐 그러면은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산 그 시내랑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가 썩 좋다고 할 수가 없는데 여기도 보시면 고속도로를 넘어서 큰 어떤 단절이 있을 겁니다. 큰 단절. 그래서 지금 이게 입지가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 연식이 오래되지가 않고 이제 택지지구라는 점에서 거래가 막 우상향되고 그러진 않지만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지금 310동 1층을 경매 낙찰자가 3억 7천에 낙찰을 받아서 이게 언제냐면은 9월이요. 9월에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이제 10월에 내시고 2월에 이제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4억 3,800만 원.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한 7천만 원 조금 못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수익이 나요. 그러면은 보통 제가 말씀드릴 때 4억대로는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차익 보면은 적당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보다 얘가 더 큰 거예요. 1층인데. 그래서 여러분 1층도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1층은 살려고 하는 임자를 만나야 이거를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싸게 받아야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1층을 수리를 해서 조금 내놓으면은 또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층을 매도해서 수익 낸 사례가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좀 장기 보유하면 어때요? 저희 수강생이 한 80% 정도는 이제 단기 매도를 원하세요. 단기 매도. 그냥 팔아서 500만 원이라도 한번 벌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연봉이 높으신 분들, 매매사업자가 조금 불리하신 분들은 2년 보유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굉장히 피곤하신 분들이 좋은데 이거를 보유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20년도 이전 시세를 보는 거예요. 20년도 이전의 흐름. 20년도 이전의 흐름을 보는 이유는 제가 재작년에 23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프레드라고 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라는 데서 이런 자료들을 계속 이거는 그냥 공식적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M1이라고 하는 시중에 있는 현금, 유동성 현금의 양을 측정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었는데 20년도에 아주 급격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상승이죠. 자, 이게 있었을 때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이 코로나의 어떤 위기를 이제 돈으로 풀었는데 이때만 오른 단지들이 있어요. 자, 이거 똑같이 3억대예요. 똑같이 3억대인데 이 아파트는 약간 오르는 그 각도가 굉장히 이걸 우상향이라고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아주 근소하게 오르긴 했습니다. 아주 근소하게 올랐다고 할 수는 있지만 조금 그래요. 근데 이거는 보시면은 14년도 이후에 어떤 이 흐름이 조금 더 이거보다는 더 가파르다고 볼 수 있고 올랐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다음에 흐름도 그 앞에 기울기를 연결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게 이 물건에 특별한 어떤 그 뭐 재건축 이슈가 있다든지 특별한 호재, 뭐 교통 호재가 있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 이게 계속 연장된다고 봐야 돼. 이게 갑자기 몇 억이 오르고 하는 일은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갑자기 올랐으니까 그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20년도 이전에 어떤 시세가 우상향했던 지역, 내가 여기 지역 잘 모르고 이 아파트를 장기 보유해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20년도 이전 시세를 보시면 좋아요. 일부러 제가 금액대가 비슷한 거를 가져왔습니다. 금액대가 비슷한 거. 어떻게 보면은 2014년 시절에는 이 아파트가 2억 5천이었고 지금 20년도까지 3억이어서 한 5천만 원 정도 올랐는데 여기는 14년에는 2억이었는데 3억으로 올랐으니까 이게 훨씬 더 좋은 단지인 거예요. 저는 이 지역 아파트를 봤고 그 이유를 알지만 자, 더 쌌는데도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년도 이전 시세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게 1호선 지금 송내역 인근은 어떤 우상향의 기울기가 가파른 지역은 아니지만 꾸준히 우상향 어떤 수요자들이 꾸준하게 있는 지역이고 연식이 오래되긴 했지만 어떤 거래는 잘 되는 지역입니다. 자, 신축이랑 구축의 차이가 많이 있긴 해요. 신축이 되게 좋습니다. 자,
자, 입지를 보면은 그 배군역 인근을 보면 거의 이제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져. 이 인근은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연식이 짧은 거랑 많은 거, 신축이랑 구축의 어떤 기울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이 부평 현대 아파트가 인프라는 더 좋거든요. 이 학교를 보내는 거나 단지 규모나 봤을 때 그래요. 여기는 뒤에 이렇게 산으로 막혀 있고 여기가 약간 답답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공원이 있기는 한데 약간 답답한 구조로 돼 있어요. 인프라도 좀 부족한 편이고 여기가 되게 좁아요. 그리고 이 1호선이 여기가 국철 구간이라서 지상철이요. 그러니까 지상철이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가 단절. 막 절컹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23년도에 인천에 입주 엄청 많을 때 입주한 힐스테이트 부평 아파트는 이때 사실 마피였었어요. 이때는 입주 직전에 이거를 등기를 쳐야 되는 그 시점에 등기를 칠 수 없는 어떤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P로 던졌었어요. 저도 이때 이 마이너스를 봤는데 사고 싶었지만 명의 그리고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서 등기를 쳐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못했어요. 이거를. 근데 이게 한 1년 동안에 1억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은 뭐 사면 다 오르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안 올랐어요. 여기는 3천만 원 올랐어요. 1년 10개월 동안 1억 2천 오를 때 여기는 3천만 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분양권이라 입주하면서 이제 그 전입을 다 채우고 입주하면서 입주 기간이 끝나서 이게 다 올라간 것도 있지만 신축 역세권은 여러분 뭐 인천 여러분이 평당가가 낮아서 입지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 안에서도 신축은 굉장히 신축 역세권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대로 별로 그 인프라 없는 서울 5억대보다 인천 역세권 신축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금액으로 여기는 25평이 5억 6천인데 저기 31평이 3억대인데 가성비로 보면 저희가 더 좋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비싸도 신축을 많이 선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컨디션의 아파트를 굉장히 선호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얼죽신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25평이랑 30평을 비교를 했을 때 25평이 훨씬 더 비싼데도 연식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이 더 낫지만 구축 아파트도 역세권 위주는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지구별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경매를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어떤 그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가 한번 해보라고 했다거나 주변에 누가 추천했다거나 갑자기 책을 읽었다, 유튜브를 봤다라는 거 저는 이제 친구 추천이었는데 우리 지구별님이 어떤 계기로 이제 경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되게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이제 집안에서 이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서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이제 억지로 거의 이제 그만두게 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되게 미안해하고 이랬는데 다른 데서 경매를 하셨대요. 근데 너무 그 관리가 안 돼가지고 거기서는 제대로 케어를 못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카데미로 오셨어요. 실전반 1기로 들어오셨는데 1기에는 낙찰을 못 받으셨어요. 1기 때는 제가 똑같이 케어를 해드렸는데 그때도 낙찰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구별님은 그때는 낙찰을 못 받으셨어요. 그때 몇 개 이제 도전을 하기는 했는데 물건이 좀 나쁜 거를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좀 이거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안 팔리던 오피스텔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명의도 없고 이제 종잣돈도 좀 적고 해서 그때는 낙찰 못 받으시고 이제 그거를 팔아야 된다라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연초에 조금 거래가 될 때 입지는 좋은 거였어요. 마포였었어요. 마포 역세권. 그래서 그거를 매도를 하시고 명의와 종잣돈이 좀 여유가 생기신 거예요. 그리고 작년 한 5월 달에 처음 낙찰을 받으셨어요. 처음에 1월 정도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처음 낙찰을 5월에 받으셨는데 단독 낙찰 받았어요. 이것도 재매각 사건을.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단독인데 사실 우리 반에서 2명이 가셨어요. 선생님 실전반에서 똑같은 물건을 2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저는 시간 순서대로 답변을 본인이 쓰겠다는 입찰가를 기억을 하고 답변을 드리고 사실 질문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분한테 얼마를 쓰라고 그랬는지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저는 새로 질문이 올 때마다 그 물건은 새로 계속 그 검토를 하고 이분이 이 시세를 얼마로 보는지 입찰가 얼마를 쓰는지를 보고 너무 높으면 내리고 너무 낮으면 이 가격은 조금 요 정도까지 올려보시면 어떻겠냐라고 그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입찰가를 제시를 드리는데 이때 두 분이 입찰을 하셨는데 한 분이 사실은 이때 같이 가셨던 분이 입찰가가 더 높았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더 낮은 입찰가를 쓴다고 한 사람한테 제가 가지 말라고 하냐? 아니요, 얘기 안 해요. 왜냐면은 변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이때 두 분이 가셨는데 한 분이 입찰가를 더 높게 쓰시려고 하셨던 분이 인감증명서를 갑자기 안 가져가시면서 준비했던 입찰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단독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실수로 인해서 낙찰을 단독으로 받게 되신 거예요. 그랬는데 34,500 정도에 받으셨는데 이거를 10월에 여기 거주하시던 분한테도 월세를 받고 10월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되게 드라마틱한데 집을 내놓자마자 누가 들어오겠다고 일단 들어와서 잔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냐 그랬더니 이 같은 단지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같은 단지 다른 동에 거주하시던 분이 105신가로 이사를 가려고 집을 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한 집에서 계약을 파기를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나 이사는 나와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입주해야 되는 집을 갑자기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집을 구해야 되고 이 잔금 중간에 이게 뜬 거예요. 중간에 떠서 공실인지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을 보시다가 우리 이제 경매 물건은 공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으로 바로 이사를 좀 빨리 하시면서 한 달 단기 임대 월세를 살고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막 서류 이런 게 준비가 된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걸로 해서 되게 쉽게 매도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3억 4천에 낙찰 받을 때는 한 3억 7,500에서 8천 정도 되지 않겠냐, 수익 조금 작지만 괜찮으시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매도할 때는 시세가 조금 오르면서 높은 실거래가 되면서 호가는 4억이고 막 1,000만 원만 내고 해달라 그래서 3억 9천에 매도를 하셨는데 이 매수자가 너무 고맙다고 하신 거예요. 너무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기 일주일 전에 들어갈 집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계약 파기를 당했으니까 계약금의 2배 배액 배상을 받으셨을 거예요. 배액 배상을 받으시고 또 이 집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시면서 입주를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10월에 매도를 하셔가지고 개인사로 바쁘셔서 두 번째 물건 입찰 못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또 들어오신 거예요. 6월달에 낙찰을 1월에 낙찰 받으셨어요. 10월에 매도하시고 이제 개인사로 바빠서 입찰 못 하시다가 1월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어제 매도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게 4억대 아파트를 그때 당시 시세를 4억 6,500 정도로 보고 4억 2천 낙찰 받았는데 차순위가 3억 9천대를 써서 되게 놀라신 거예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2천만 원 이상 나니까 너무 놀랐는데 이게 한 4억 8천으로 실거래가 높은 게 찍히면서 이분이 이거를 매도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세로 계시던 분이 8월에 전세가 만기인데 만기되는 시점에는 집을 마련을 해서 이사를 가고 싶다고 이 집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잔금이 이제 그 집이 전세가 빨리 나가면 빨리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 8월로 계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지금 양도 차익이 한 4,500만 원 정도 나는데 양도세를 내고 나면은 수익이 한 4천 조금 못 될 것 같아요. 3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3,500 정도 낼 것 같습니다. 양도 차익이 5천만 원일 때 매매사업자로는 한 600만 원 정도 소득세를 내요. 근데 이게 비용을 다 해도 4억 3,500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안 받으셨대요. 현금 여력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자가 뭐 그렇게 많이 나갔을 것 같지는 않고 수리비를 포함해도 4억 3,500 정도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차익이 한 4,500, 양도세 이런 거 소득세 같은 거 포함을 하면은 한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더 들었다. 법무비랑 하면 3,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이날이 우리 지구별님의 따님의 생일날 계약을 하시면서 저한테 바로 연락이 왔고 그날 딸이 아이패드 갖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이패드를 아주 기분 좋게 사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한다. 근데 사실 이 물건을 제가 추천을 하긴 했지만 입찰가를 본인이 쓰셨거든요. 매도까지 저한테 한 번도 뭐를 막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고성과자들 모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수리를 어느 선까지 하면 좋을지 이분들끼리 다 상의를 해서 여기는 풀 인테리어를 한다고 그 돈 다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니까 진짜 필요한 것만 딱 해가지고 내고를 더 싸게 해주는 게 더 맞는 전략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지그벨님이 저한테 가장 고마워하셨던 건 뭐였냐면은 막 물건을 추천을 해주고 이런 것보다도 백그라운드 진짜 나쁜 물건을 걸러드리고 할 수 있는 그 풀을 제공을 해드리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동기예요. 지금 우리 지그벨님 같은 경우에는 그 불탄 장작이라고 하는 고성과자들 모임에 제가 넣어드렸어요. 인품이 너무 좋으시고 이 의지가 많으셔서 낙찰을 한 개밖에 안 받으셨지만 제가 미리 넣어드렸었는데 그 고성과자들 모임이 지금 저 포함해서 저랑 그 멘토님 포함해서 7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는 단기 매도로 1년에 1억 정도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에요. 1억 정도 수익을 내시는 분들인데 인테리어 하는 법이나 물건 고르는 거 그리고 집이 안 나갈 때 막 서로 상의하고 팔렌집 가서 구경하고 며칠 전에는 운영하고 계시는 무인 카페에 가서 이제 막 구경하고 매도된 집 구경하고 수익 얼마나 계속 이런 정보들이 계속 공유가 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처지지 않고 계속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모임에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그 기분이 많이 달라지고 기운이 달라지고 그런 약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전투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 입찰, 투자, 그리고 삶의 그 중간을 잘 유지를 하시면서 꾸준하게 어떤 성과를 내는 사람들 모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 잘하는 사람들끼리 좀 모임을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매도하면은 소식을 서로 뭐 입찰했는지, 뭐 낙찰 받았는지, 수익을 얼마 냈는지 서로 공유하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사례를 공유해 주시는 분을 가장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당연히 많이 내시지만 이거를 다 공유해 주시는 건 아니라서 수익 공유해 주시는 분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낙찰턱은 안 먹어요. 낙찰턱을 먹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낙찰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일주일에 몇 개씩 받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고 매도턱도 진짜 너무 막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초대할 때만 가고 있는데 그 어떤 그 낙찰턱이나 선물보다도 본인의 투자 사례를 공유해 주시는 게 그 다음에 투자할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동기부여를 해주는지 제가 말을 하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렇게 우리 수강생이 이렇게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은 아 저 사람이 강의하려고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을 막 덜어서 들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해보신 분들을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책이나 온라인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이 생생한 어떤 막 저희 이제 다음 주 강의할 때 오셔가지고 매도된 이야기 이런 거 막 와서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저희가 낙찰받은 집들이 한 3개 정도가 모여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다 가서 막 명도된 거 구경하고 일정만 해서 가기로 했는데 어떤 이런 커뮤니티 모임 내가 그걸 직접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이거 2개를 매도를 하셔서 한 수익이 한 7천만 원 정도 1년 동안 7천만 원 정도 날 것 같은데 여자가 살림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1억 정도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1억 정도 내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내가 1억 주는 연봉 1억 주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주부 수강생 중에서 한 분이 남편한테 돈을 계속 탔었었고 카드도 자기 이름으로 없으셨는데 경매 단기 매도로 수익을 한 1,000만 원 정도를 내고 나서 너무 즐거우시다는 거예요. 내가 벌은 돈으로 내가 쓴다는 게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거 나 좀 하게 돈 좀 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받아서 쓰셨는데 너무 재미있으셔가지고 지금 2개를 낙찰을 받으셔서 하나는 매도하시고 지금 2번째 물건 명도 중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 표정을 봤는데 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막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전환점 내가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전환점과 자신감을 해서 2번째 물건 되게 쉽게 낙찰 받으셨고 2번째 물건은 첫 번째 물건에 한 2배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앉아있는 그 모습이 제가 불과 몇 개월 전에 봤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같은 하늘, 같은 공간에서 살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 시작은 나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건을 추천을 드릴 때는 요 정도 해보시면 어떻겠냐라는 어떤 가이드로 드리는데, 제가 실전반에서는 2개월 동안 전국을 500개에서 1000개 정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제가 1개 정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1000개 정도 추천을 드리면 그 중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물건이 반드시 하나는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해서 안 되시면 도움을 받으셔도 좋고, 제가 원데이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전반에는 원데이를 듣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한번 강의 들어봤더니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이 경매 강의 굉장히 고가인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6시간 동안 권리 분석으로 경매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에요. 6월 6일 하루면은 되니까 오프라인으로 오셔가지고 진짜 저거 맞는지 다 사례 보시고 하시면은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지금 당장 입찰을 못 하더라도 나 저거 이거 정리되면 나 저거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한번 나오세요. 온라인 강의도 물론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그대로 촬영을 해서 올려놨고 강의 자료는 PDF로 있으니까 오셔서 3시간 강의 듣고 1시간 정도 점심 먹고 쉬고 3시간 강의 6시간, 그러면 되게 긴 시간인데요. 긴 시간 동안 제가 힘들어 보이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부산에서 오셔서도 완강 다 하시고 좋은 얼굴로 가셔서 수익 잘 내고 계시니까 하루 딱 용기 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